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탄핵안 발의를 비롯한 총공세를 예고했는데요. 계엄 사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직설 정의원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이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있었고 이제 맞는 월요일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당에서는 일단은 당장 이제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여당은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야당에서는 다시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표결을 하겠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탄핵될 때까지 시도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특이할 점은 이제 내란과 관련한 상설 특검, 일반 특검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번째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을 표결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2차 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1차 표결은 일단 표결 자체가 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단으로 불참,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결국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일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일보가 갤럽에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거든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국민의힘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지 실제로 보면 이제 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가 87%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반국가 내란 행위다가 71%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권 내부에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친윤대 반윤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계기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 혼란 수습 방안을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친윤에서는 한동훈 네가 뭐냐? 지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너도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이 친윤과 친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의 시기와 관련해서 서로 지금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보다 2차가 훨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워낙 뭐 하루하루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뒤의 상황을 뭐 지금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이라든지 여권 내부 상황을 볼 때는 또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워낙 놀랐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에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탄핵이 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직무정지가 바로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서 이제 선거법 위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5월 달 내지는 3월 달 이전에 그 시점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그렇게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 이런 것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도 이건 계엄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것을 지금 당장 탄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탄핵이 국민의힘이 동조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그 조기 탄핵, 바로 이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낮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제 보시는 현실적인 거예요. 문제인 예. 것이겠죠. 어제 요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대행 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결 직전에 이제 담화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용한 그런 이제 발언처럼 들리던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국정 운영을 뭐 일임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뜻인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설랑설레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른바 이제 한한 체제가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그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것이 이제 뭐 수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시점이 국회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에 내놓은 건데 한마디로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국민 담화 사과를 내놨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내란 수계 대통령을 배출한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국회 여야 정치권에 맡긴 게 아니고 예. 우리 당에 맡기겠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꼼수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걸 받아서 지금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수습 방안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대통령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당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근거,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데 네. 지금 뭐 대통령 퇴진까지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지금 국정 혼란 수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법적인 주장이고요. 예. 두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예. 대통령이 즉각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현재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도 면직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국정 혼란 수습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예.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2차 내란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현행 우리 헌법과 또 법을 보면은 지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속한 수습을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정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른바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모호하다 이제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 가운데서 임기를 포함해서 예. 전국 안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
당이 이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전국 운영권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당 대표가 전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이제 조기 사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한 것이고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와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부연 설명을 했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급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퇴진 시점이 중요한 것이겠죠. 어느 시점에 퇴진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도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의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총회라든가 뭐 중진 의원들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이게 이런 발표가 국민들에게 자꾸 늦어지면은 안 될 것 같고 오늘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서 예. 대통령과 이 협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시점에 퇴진을 할 것이다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예.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예.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내란범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예. 6시간 만에 국민들 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해제가 됐기에 망정이지 예.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고령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 정당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집회결사 다 통제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제가 내란 수개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끌려가서 영장 없이 체포돼가지고 처단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의 안위를 어지럽게 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얼마나 지금 세계가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고 예.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환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조속한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질서 있는 수습을 원한다면은 즉각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예.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는 체포하고 저는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퇴를 했다든가 직무정지가 법적으로 됐다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됐다거나 사망이라든가 사임을 했을 경우에 또는 뭐 사고가 있을 경우 말하자면은 직무정지 탄핵이 의한 직무정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사퇴를 할 것이냐, 직무정지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내부 상황이 좀 이른바 이제 친윤 친한의 어떤 그 온도차가 있어갖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이게 있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 때
임기를 단축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기가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아마 그런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인지는 뭐 유출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제 이 검찰 특수본은 한 달 이내에 조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내란죄로 그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기소가 아마 한 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은 그 기소를 보고 탄핵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그런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그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경의 어떤 수사 상황도 이제 하나의 큰 변수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해법은 또 내놓긴 해야 될 것 같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의 그 체제 국정 운영을 논의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최고위에서는 논의가 국민의힘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대응책도 좀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즉각 수용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들은 바 없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들은 바가 왜 없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위중한 상황에서 국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꼼수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정이 대혼란 상태입니다. 헌정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 내란 수개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이걸 수습을 하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만 하겠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집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해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대권 그런 플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파면이 된다라든지 그러면 조기 대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이런 시나리오를 막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대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지금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대권욕에 따라서 한다면 이거 지금 국민이 그만두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질서 있는 퇴진이 되려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대로 법대로 한다면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즉시 체포를 했잖아요. 근데 주도자라는 이유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개범이에요. 내란 수개범은 세 가지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최고 사형,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세 번째는 무기금고. 이런 중범죄자를 왜 즉각 체포해서 수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 국회 차원에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뭐 지금 말씀하신 대권 플랜을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 그런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대권을 더 따지겠죠. 본인이 3월
리스크가 벌써 내년 5월에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본인이 이제 한번 선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다른 대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 장기간에 걸쳐서 국정을 좀 안정시켜 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준비된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겠다 하면은 오히려 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중재 서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특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서 대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장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재명 대표가 한번 대선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자, 그 시점이 정치인들의 이제 유불리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또 유리하다는 것도 한쪽에서 볼 땐 또 불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불리를 지금 고려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